안녕하세요. 문길날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축축하게 많이 내립니다. 내일은 또 어린이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인들이 소홀히 하는, 그리고 잘 모르는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한양대 김창경 교수 같은 경우는 운 나쁘면 150세까지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수명과 건강 수명이 다른 것이죠. 신체 수명은 의술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사는데 건강 수명은 예를 들어 70, 60 이러면 그 3, 40년 갭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 됩니다. 신체 수명이 다 될 때까지 건강 수면도 같이 가야지 그분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족들과 노후를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은 건강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 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한자혁명, 내 몸을 바꾸는 물,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약의 비밀 등 여러 가지 책들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정말 건강은 그냥 의사에게만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중년 이후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가 같습니다. 의료비가 가장 지출이 많은 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여러분은 몇 세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한 70세 정도가 인생의 절정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부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워낙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한 80대 중반 정도가 인생의 절정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제 아는 분들도 70대 중반 이상인데 같이 골프 치고 이럴 때 보면 아주 뭐 장타도 치고 아주 왕성하게 그래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을 종종 보고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희가 그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아주 왕성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되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WHO의 건강의 4대 요소, 음식, 수면, 운동, 긍정 마인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누차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뭔가 하면 공기입니다. 공기인데 저희 나라는 불행하게도 중국하고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오고 나쁜 공기가 불어오기 때문에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메타 이하인 먼지인 거죠. 항상 저희들은 매년마다 불어옵니다. 그러면 2.5 마이크로메타 이하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다 저희들 피부로 다 스며듭니다. 피부로 스며들면 저희 혈관을 타고 장기를 가다가 특히 뇌 쪽에 저희들이 지방질이 많습니다. 뇌 쪽에 이래 들어붙고 그러죠. 그러면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에 축적이 되면 치매 위험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적으로 치매 환자를 해부하면 납등이 등이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물입니다. 물은 저희 몸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몸속의 노폐물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이라고 합니다. 뉴욕 주립대 주기한 박사 강의를 들어보면 진짜 물만이 관절, 혈액, 피부 그 모든 것이 물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걸리는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은 물을 안 먹는다라고 합니다.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몸속에 필요한 물을 또 몸에 있는 세포 등의 장기에서 물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물을 촉촉하게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항상 저희들 채우면서 먹어야 되는데 의외로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을 항상 목이 촉촉할 정도로 이래 먹으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 가정에서 페트병에 생수를 많이 사 먹는데 그거는 환경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또 페트병이라는 것이 유연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멀리서부터 그 페트병에 든 물을 움직이는 과정, 지게차로 보통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여름철에 뭐 36도, 7도 정도 되는 이 고온에 그 물들이 고온에 우리 슈퍼 같은 데 가면 밖에 이래 내놨지 않습니까? 내놓으면 그 고온에 그 물이 과연 괜찮을까? 저는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물,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수기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 물도 잘 좀 품질을 하기 나서서 정말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미네랄이 살아있는 그런 좋은 정수기 물을 꼭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전에 저희 회사에도 한 10여 년 전에 홍해걸 박사가 저희 아침 일찍 와서 강의를 했는데 세 가지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비타민C, 칼슘, 오메가3. 비타민C는 좀 활력에, 사람이 활력 있게 생활하는데 비타민C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혈관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칼슘은 저희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칼슘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그 세 개 정도는 먹어주는 게 좋겠고, 저는 거기에 몇 개 더 추가하면 식이섬유가 요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것이 기름기 있는 거 먹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나 혈관 있는 데가 좀 찌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찌꺼기를 걸러주는 데는 식이섬유가 아주 좋고, 식이섬유를 먹으면 또 배변 활동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산균의 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장이 안 좋은 거고 유익균이 많으면 장이 좋은 겁니다. 근데 항상 저희들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또 회식 있고 이러면 항상 뭐 약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속이 좋을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으로 좀 보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또 코로나 시국에 면역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산균 드시고, 또 중요한 것은 발톱부터 머리카락까지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다 피부 이런 거 다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피부, 머리카락, 손톱 모든 것이 다 저희들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도 좀 먹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에 가서 야채, 과일, 채소, 신선한 식품으로 충분히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환경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예전에 시금치가 20-30년 전에 시금치가 지금 현재 시금치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뽀빠이 만화 영화 나오고 할 때는 그때 시금치는 정말 좀 칼슘이 부족할 때 시금치 먹고 했지만 지금은 그때의 시금치의 영양소의 한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과도 마찬가지, 포도도 마찬가지, 바나나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왜? 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강식품 같은 것을 조금씩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과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특히 콜라겐 주사 있는 것에 많은데 저는 콜라겐의 주요 원료가 비타민C와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과 비타민C만 잘 먹어도 섭취해 줘도 충분히 내부에서 혈색이 좋아집니다. 혈색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혈색은 외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좋아져야지 혈색에서 강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도 이래 먹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보통 건강수명과 신체수명에 많이 차이 나무를 해가지고 결국은 노년의 삶이 어렵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 동네, 온 도시에 요양원이 없는 곳이 없고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그것도 복지가 좋은 쪽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노인들을 모셔가지고 요양원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침대에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다 누워 있는 그 삶이 한 몇 년 정도 사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침대에서 계속 먹고 주무시고 건강식품도 먹겠지만 대부분 약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정신은 온전하겠습니까? 저희들 집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며칠만 있어도 답답한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침대에서 24시간씩 계속 몇 년간 계신데 그거 어떻게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있는 부분이 정말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기, 물, 그리고 기본적인 건강에 필요한 건강식품 등을 먹으면서 몸을 단련하고 WHO의 건강의 4대 요소, 음식, 수면, 그리고 잠 잘 자기 위해서는 좋은 이불과 침대, 그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 그리고 소음 없도록 하고, 그리고 조명 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잠도 푹 자고, 그리고 피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디톡스하고 뭐 이거보다도 잠 잘 자는 사람은 피부도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건강의 수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한 2-3시간, 한 2-3일. 이래 좀 땀날 정도 이래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이제 긍정 마인드입니다. 우리 기초 신진대사가 에너지가 기초대사에서 한 70% 정도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긍정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마인드만 있어도 좋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활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에너지가 생깁니다. 활동 에너지가 한 25%, 음식 먹으면서 한 5% 정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과 자세와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진 100세 살 때까지 요양원에 우리가 가는 일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제 문길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정말 70대, 80대에 정말 건강이 잃어가지고 요양원 가가지고 마지막 요양원에 가가지고 다시 회복돼서 나왔다는 사람 들어봤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면 그 닭장 같은, 물론 닭장은 아니지만 닭장 같은 비유를 하면 닭장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거기서 안타깝게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대하게 창조했는데 우리 위대하게 창조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손들과 주위에 그리고 친구들 등에 선한 영향을 입히면서 정말 편하게 축복받는 그는 마지막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암이 걸렸다 하면 암이 갑자기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축적된 그의 결과이거든요. 결국은 습관, 나쁜 음식, 나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60은 60, 70대는 70, 30대는 30, 50대는 50 지금부터라도 각자에 맞는 공부도 하시고 건강도 챙겨가지고 항상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잘 나가고 한 사람들은 다 뚱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날씬하고 좀 스마트하고 피부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결국 피부도 안 좋거든요. 이래 몸에 점 생기고 버심 생기고 이런 것들도 다 건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기 때문에 버심이 생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어딘가 안 좋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이 다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특히 먹는 것, 공기 신경 쓰시고 특히 물 신경 쓰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래 드시는 것도 잘 드셔가지고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자녀들과 주위와 또 스스로에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저희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장례식장에 문상 갔다 오면서 항상 언제 건강에 대해서 한번 개론적인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기회에는 좀 한 개 한 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가지고 정말 건강에 도움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의외로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 다니면서 이는 건강식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그 약 위주로만 먹으라고 하거든요. 병원 가는데 비타민, 오메가3, 칼슘 먹으라 라고 하는 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 중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사명감이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먹으라고 이래 말씀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런 훌륭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만은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저희들이 병원에 가고 이래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은 만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건강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켜야지 가족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사회에 누가 안 되고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한 나날 되시기 바라고 오늘 밖에 비가 옵니다만은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 활기차게 멋지게 주위에 그 멋진 분들과 항상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